최근 북한의 동향은 국제 정세와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곧 방북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열린 북러 정상회담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와봉역에서도 우리를 초청하고 같이 한대중들을 담당하고 Спасибо, что приняли. И очень рад вас видеть. 만나서 반갑습니다. Тем более, что такие события вот были 75 лет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오늘 이렇게 대통령을 만난 이 기회가 두 나라 관계를 또 다음 단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연휴가 끝난 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푸틴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것을 정중히 초청하셨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면서 노조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에 푸틴 대통령이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다음 주 초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요, 이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건물도 단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이 성사가 된다면 러시아 정상으로서는 2000년 7월 이후에 24년 만의 방북이라고 해요. 어떤 좀 결과가 예상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를 또 지원하는 쪽은 이제 서방,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고, 그러니까 그 대결 구도가 지금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지원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같은 경우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관계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상태이지 않겠어요? 공동 전선을 편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러시아와 자꾸 가까워지겠습니까? 러시아는 자꾸 북한에 뭔가 뭐 핵 개발이나 위성 관련된 여러 기술들을 넘기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얼마나 북한이 그런 개발을 향상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미 세력화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이 저렇게 밀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중국과 북한은 밀착이 많이 됐었지만 러시아는 좀 소원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있고 북한 입장에는 러시아로부터 많은 기술을 빼와가지고 어쨌든 군사적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미국을 대항해서 양측이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시도라고 보여지는데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면 신냉전 체제가 또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을 대응하기 위한 반미 세력의 형성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종구 평론가님, 그런데요. 다음 주 초에 북러 정상이 만나는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는요,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서로 만난다고 해요. 이게 또 정세에는 또 유의미한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중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 북중 경계에 있는 김정은의 발자국을 내렸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지금 협력의 상징물들이 내려지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이상 기류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중국도 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정부와 지금 무엇인가 외교, 안보 또 경제 쪽으로 협력 관계를 지금 돈독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너무 경도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건 북한과의 교역 물자를 보내주고 생필품을 보내주고 여러 가지 군사 물자에 대한 협력을 해주는 건데 중국과 하지 않고 러시아에 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니까 중국도 북한에 경고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통제를 있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어느 정도는 협력 관계를 계속 보여줘야 그 북러 관계에 어느 정도는 또 한계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중국도 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손을 잡는 것 같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일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인 안보적인 상황을 통제하려면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인지 18일 즉 푸틴이 그러니까 북한에 방북하는 그 시점에 한중 외교 안보 2+2 회담이 열립니다. 당연히 북러의 어떤 관계를 의식한 그런 일정 조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까 이종근 평론가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그 보도가 사실 지난 2018년에 중국 다롄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이 기념 발자국 동판이 최근에 제거됐다 이런 보도인데 김수민 평론가님 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북중 관계는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일단 악화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동판 제거가 보통의 일이 아닌 것이 이미 아주 오래전에 1958년에 북한하고 중국이 순회 방문에 관한 협정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뭐가 됐냐면 양쪽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고 지도자들이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발자국 동판이 제거됐을 때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관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북한의 중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이제 한국과 중국 정부가 잘 선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일단 중국 입장에서도 잘 생각해 보면 일단 현명하게 보는 거는 북한 러시아 밀착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것은 중국이 잘 판단한 것입니다. 북한 러시아는 지금 최악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거기에 끌려 들어갔을 때는 국제사회의 리더십 이런 것들 굉장히 훼손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북중러 밀착이 아니라 북러만의 밀착으로 그나마 끝나고 중국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일이고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이제 한국은 미국의 동맹 국가입니다. 그것을 계속 확인시켜줬어요. 근데 중국이 그런 한국마저 배척을 하게 된다면 미중 갈등 구도에서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있었던 한중일 회의에서도 보면은 한국, 일본 대 중국 2대1 구도가 중간중간에 펼쳐진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말로 한국이 미국이 동맹국인 건 인정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배척했을 때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중국이 깨달을 필요가 있겠고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이 그래도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키를 또 쥐고 있거든요. 대북 제재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또 북한을 핵 폐기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양쪽 다 서로의 필요성 이제까지 몇 수년간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고 이번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금 더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정세 상황을 살펴봤고요.